한 1년 정도 수익으로 8,60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한 10개 운영하면 많게는 한 700, 800 정도 되고. 보증금이 없는데도 그게 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오히려 월세는 많이 들어가도 매출 파이가 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남는 물건이긴 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신 분들은 방법일 수 있죠. 링크를 복사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벌써 지금 끝났거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월세, 임대료, 관리비, 청소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원 순수익이 70만 원에서 제 기준점에 의해 이상인 것들만 추려서 그것들이 임장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동으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계산이 알아서 나옵니다. 완전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고, 청소 이모님 관리하는 것도 그냥 구글 캘린더 있잖아요. 청소 스케줄을 써놓으면 캘린더를 보고 가시기도 하고, 하루에 돈 넘게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더 조금밖에 안 들었어요. 100만 원이 안 들었거든요. 전 게스트는 한 달 이상 머무시다가 어제 나가신 거, 지금 5월 달까지는 다 예약이 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임대업 하고 있는 최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임대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임대예요? 저는 33M2라는 단기 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10개 정도 다호점에서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33M2가 뭐예요? 33M2는 숙박을 받는 임대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약을 하실 때 일주일 이상을 예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임대군요. 맞습니다. 이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은행에서 한 6년 정도 기업 대출 담당을 했었고요. 은행 다니면서 사이드 잡으로 33M2를 했었는데 매출 파이가 좀 커지다 보니까 퇴사를 하고 지금은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란 탄탄한 직업을 네. 가지셨는데 어떻게 33M2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하다가 나는 불법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단기 임대업을 찾게 됐고, 2023년 초반에 시작을 했었고요. 한 2년 동안 한 16개 정도 호점을 넓히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은 몇 네. 개 운영 중이세요? 지금은 10개 운영하고 있고요. 9개에서 10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에 2개씩 제가 확장을 했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갱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공간 임대하면 에어비앤비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 그 차이가 뭘까요? 에어비앤비는 1박 단위의 숙박업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33M2는 일주일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임대업이다 보니까 업종이 다르고요. 그리고 숙박 최소 기간이 다릅니다. 1박이랑 일주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맞아요. 네. 그럼 33M2는 괜찮은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원룸이나 이런 오피스텔 이런 데서 하면 이제 불법으로 사업자 발급이 안 돼요. 근데 33M2는 그거를 좀 벗어나서 이런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운영을 하셔도 임대업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시작했을 때도 그 이유 때문에 이 33M2를 시작하게 된 동기였거든요. 33M2는 에어비앤비와 좀 다르게 전대동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위생용품이라고 하죠. 그 휴지나 뭐 물티슈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숙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대동의가 뭐예요? 전대동의라는 게 집주인이 다른 제3자한테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게 전대에 대한 동의고요. 집주인분의 동의만 해주시면 전대동의를 받을 수 있고, 그걸 받으면 이제 임대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집주인분들이 보통 거의 60, 70대 분들이 많고, 단기 임대라고 해도 서비스 메시지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냥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걸 좋아하시고, 저희 같은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운영하면서 월세보다 더 큰 차익을 내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수고로움이 있는데 월세보다는 더 많이 버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임대료는 그럼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임대료가 보통 서울은 70에서 한 90만 원 정도 사이가 월세로 되고요. 저희 매출은 보통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요. 월세랑 관리비 정도 빼면 한 순수익으로 50에서 70만 원 정도 순수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매출 자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오픈했던 거의 4개월 정도 운영했던 물건이고요. 이 아이디는 한 개의 물건만 갖고 있고, 아이디를 제가 5개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권리금으로 매도할 때 아이디를 전체로 넘기려고 아이디를 한 5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부터 운영을 했던 물건이고, 한 1년 정도 수익으로 8,600만 원 정도고요. 순수익은 한 매물당 한 50에서 70 정도, 그래서 한 10개 운영하면 많게는 한 700, 800 정도 되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5, 600 정도 발생을 순수익으로 합니다. 요거는 한 3개 정도 있는 물건인데, 또 수익을 보면 이건 한 2,400만 원 정도 1년 정도고요. 그래서 총
총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하나 세팅하는데 보증금이나 보통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근데 1,000만 원도 500만 원으로 깎는 거를 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500만 원을 깎고 월세를 5만 원 이렇게 높이는 형식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다오점을 좀 빨리 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수익률을 좀 곱하기 2로 해서 극대화할 수 있죠. 이상적 초기 자본은 얼마 정도세요? 700만 원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보증금 500에 소모품 비용 200만 원 정도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1000이면 1200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빼고 비용으로 2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700만 원만 있으면 네.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물건 10개도 다 보증금이 500이거나 그런 것들만 찾아가지고 저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산사멘트는 어떤 분들이 이용하세요? 다양한데 제일 많은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80% 이상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나 재건축 때문에도 많이 오시고, 아니면 병원 근처에 있으신 실습생분들, 간호사분들도 많이 사십니다. 근데 매물 찾는 게 어렵지 않나요? 매물을 뭐 찾는 건 어려운데, 사실 임장을 그래도 적어도 10번 정도는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전대차 동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분들은 한 10번 정도에서 20번 정도 임장을 가시고 세팅을 한 달 내로 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질 수 있지만 의지일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좀 열심히 돌아다니냐에 따라서 빨리 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매물 찾는 게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또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인분들이 매물 찾는 손품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그럼 제가 개발자랑 좀 협업을 해서 그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는 옛날에 1000개 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거의 12시간 넘게 이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링크만 여기 분석 프로그램에 넣으면 얼마 남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서 창업을 해도 되는지가 다 나와요. 이걸 보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고생했던 것들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이 분석 프로그램만 돌리셔도 이게 좋은 물건이다 안 좋은 물건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삼사멘트에 들어오면 첫 번째 화면인데, 요거를 들어가서 링크를 복사를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링크 예시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해서 하면 이제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엑셀을 종료하고 제가 만들었던 이게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엑셀 파일 처리 눌러서 엑셀 아까 정리했던 걸 갖고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URL 처리 중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수동으로 했던 것들을 얘가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돌리면 벌써 지금 끝났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월세, 임대료, 관리비, 청소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월세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얘가 알아서 끌고 오고, 임대료, 관리비, 청소비는 아까 저희가 사이트에서 봤었던 일주 가격 임대료,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관리비, 청소비, 요 금액이 여기로 이제 알아서 엑셀로 끌고 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바탕으로 계산을 엑셀식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원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고요. 보면은 월세를 뺐을 때 이건 36,000원 밖에는 안 남는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는 거죠. 한 70만 원에서 제 기준점에 의해 이상인 것들만 추려서 그것들이 임장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동으로 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계산이 알아서 나옵니다. 요 계산 결과 보시고 그냥 임장 전화 예약하시고 떠나시면 끝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따로 판매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교육을 실제로 수강하신 분들한테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세요? 한 6개월 만에 한번 임장 가는 김에 주변에 있는 물건이라서 검토도 할 겸 소모품 떨어진 건 없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보증금이나 월세 세팅 어떻게 아. 하셨어요? 보증금이 500이고 월세가 70만 원이에요. 작년 10월에 제가 오픈했던 물건인데, 그때 이후로 한 주도 공실이 없습니다. 한 주도 공실이 없다고요? 네, 계속 찾던 물건이고 10월에 입주하자마자 바로 한 달 반이 예약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계속 들어와서 지금도 오늘 빼고는 또 내일 바로 손님이 들어와요. 그렇게 공실 없이 계속 잘 나가는 거면 어딘가 홍보를 열심히 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저는 사실 삼사멘트에만 올려놨고 예약이 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홍보를 할 기세도 없이 예약이 들어오니까 신경은 안 쓰고 있는 물건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처음 네. 삼사멘트 시작하실 때도 네. 이런 비슷한 보증금의 월세셨어요? 다 500이었고 네. 영원의 월세가 149만 원짜리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다 1000만 원짜리를 500으로 다 바꿔서 했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데도 그게 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대신 월세가 비싸지는 거예요? 네, 이런 500짜리는 사실 칩실이면 서울 여기 중심인데 싸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정도는 보통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보증금 0원인 곳은 서울 완전 주요 입지 고급 오피스텔이에요. 월세가 또 149만 원이다 보니까 거기는 한 달 매출이 400만 원 정도, 월세랑 뭐 관리비 빼도 100만 원 뭐 중후반대가 남는 물건이라서 오히려 월세는 많이 들어가도 매출 파이가 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남는 물건이긴 해요. 처음 1호점에 딱 하기에는 조금 무섭기도 한데 저는 한 4, 5점대 진행을 했던 물건입니다.
보증금 없고 월세가 네. 높은 입지를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그쵸. 있나요? 그 지금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물건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서울 외곽 지역은 그렇게 월세가 안 비싸도 뭐 보증금 명언에 월세 100만 원 미만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신 분들은 방법일 수 있죠. 12개나 관리를 하시면 네. CS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사실 CS는 저희 알바생 분들을 한번 뽑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알바생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 정도는 한 30분 내로 가능하고, 한 6, 7개 정도까지는 제가 다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하루에 10분 넘게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운영해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다 이해는 되실 거라서 굉장히 시간이 적게 듭니다. 보통 CS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물어보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퇴실하신 분은 제가 들어온지도 몰랐고 나간지도 몰랐는데 오늘 청소 이모님이 말씀하셔서 오늘이 퇴실 날짜인 건 알았어요. 사실은 완전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고, 청소 이모님 관리하는 것도 그냥 구글 캘린더 있잖아요. 그 캘린더에다가 청소 스케줄을 써놓으면 청소 이모님이 그 캘린더를 보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락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도 그렇고 알바생도 뭐 메시지 하는 경우도 많이 없고 굉장히 좀 편합니다. 알바생이 하기에도 그렇게 네. 시간이 짧은데 네. 직장 다니면서도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알려드렸던 분 대부분이 직장인이고요. 직장인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5개 정도 하고 있고, 보통 이걸 하나 해보면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평균적으로 2-3개는 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보통 한 200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월급 2에 200만 원이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다 하십니다. 5개 정도면 아무리 적게 봐도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직장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업으로 완전 좋은데요. 부업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해봤던 것 중에. 필요 물품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 세팅할 때 필요물품 그 세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처음에 며칠만 고생하면 되는 거라서 그것만 잘 세팅해 놓으면 사실 그 이후에는 뭐 할 거는 많이 없긴 합니다. 그 리스트를 네. 추리는 것도 일이겠어요. 맞아요.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추린 거고, 처음에 추린 거를 딱 하기가 쉽진 않죠. 그게 약간 저의 노하우긴 합니다. 전업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전업으로 하기까지 제 딱 월급 이상 될 때까지가 한 8개 정도가 됐었고요. 한 달에 저는 2-3개씩 확장을 하다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은행 다니면서도 여러 부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공간임대로 바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가 제가 10월 달에 오픈했던 물건이고요. 어제 퇴실하고 내일 손님이 들어오거든요. 딱 하루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구입하신 게 보이는 게 다일까요? 이런 것들은 다 당근에서 무료 나눔 받은 거고요. 매트리스 프레임이랑 매트리스랑 95,000원짜리 TV, 그리고 뭐 이런 옵션들은 다 원래 있던 거라서, 블라인드도 그렇고 이거는 다 산 건데 여기는 더 조금밖에 안 들었어요. 100만 원이 안 들었거든요. 평수가 좀 좁아서 그대로만 세팅을 한 겁니다. 저도 오랜만에 와서 비밀번호도 찾았거든요. 여기는 보통 얼마 머무르신 거예요? 여기가 보통 오시는 분들이 다 2주 이상, 그리고 이 전 게스트는 한 달 이상 머무시다가 어제 나가신 거죠. 그리고 내일 들어오시는 분은 2주 반, 또 다음에 또 있어요. 바로 그분도 2주 반,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5월 달까지는 다 예약이 차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직접 청소는 안 하시나요? 네, 아까 들어오시다 보셔서 청소 이모님께서 한 2-3개를 맡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제 집도 입주 청소를 해주셨고, 그런 인연이 지금 거의 3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서 저분이 이제 3개 매물을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직접 이 공간을 안 와도 된다는 게 좋네요. 전혀 안 와도 되고, 다른 물건들은 사실은 1년 내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서 뭐 필요하신 거나 뭐 있으시면 다 알려주세요. 저희 알바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구매해서 보내기만 하면 사실 끝입니다. 물건들이 많잖아요. 네. 관리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관리하는 거는 사실은 뭐 딱히 꿀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소모품들 떨어졌을 때 바로바로 보내주는 게 꿀팁일 것 같고, 게스트가 왔을 때 이런 것들, 제가 원래 이런 거 전혀 안 사거든요. 이제 게스트가 와서 다리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쿠팡으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보내드렸던, 사실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 거 이외에 사실 CS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할 것도 많이 없고 우리 알바생도 할 게 없어서 편하죠. 이 사업 자체가 뭐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3-3렌트가 보증금이 33만 원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파손이 되면은 그 보증금에서 깔 수가 있습니다. 3-3렌트에다가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도 도움을 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한 2년 넘게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플랫폼이 보호를 좀 해주는 건가요? 네, 그 3-3렌트에서 보험 상품도 지금 나와 있어서 사후로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화재라든지 아니면 이런 물품 파손, 아니면 입주 나가는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보험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를 해주는 만큼 비용이 또 발생할 것 같은데 네. 수수료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그 우리 호스트는 3.3%만
많은 그 수수료를 내고요. 그래서 3.4%면 사실은 업체 중에서는 좀 낮은 편의 수수료라서 4%면 큰 건 아니죠. 그래요? 네. 그럼 다른 데는 어때요? 보통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같은 5% 다 넘고요. 9%도 있고요. 근데 3, 4, 2가 3%면은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 유튜브 보니까 대표님이 세팅해 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맞아요. 그런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돼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제 거랑 거진 비슷하고요. 순수익으로 50에서 많게는 70만 원, 뭐 더 많은 경우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인가요? 지방 분도 계시고 해외 분도 계시고요. 두 분 계셨는데 여기다 세팅해놓고 다시 돌아가시는 해외에서 이것만 세팅하러 잠깐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뭐 볼일 볼 겸 2주가 비어서 2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고 하나 세팅하고 돌아가셨 분이시고,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수나 부산에 계신 분도 서울에다 세팅하시고 내려가신 경우, 뭐 지방에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세팅하고 가실 정도면 수익이 그만큼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죠. 다들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하시고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올라오셨고, 해외 계신 분들은 올 수가 없죠. 만약 일이 생기면 사실은 뭐 당근에서 알바생을 구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별말 없으신 거 보니까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강생분들 네. 매출도 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 수강생분들이 그 매출 나면 카페에다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가장 최근에 올라오셨던 분은 이런 식으로 2월 말에 이제 세팅이 완료됐고 3월부터 4월까지 55박 예약이 들어오셨던 분이시고, 그 뒤에 쓰셨던 분은 이분도 2월 초에 세팅하셨던 분인데 지금 2월 중부터 짝짝짝 예약이 됐고, 이분도 지금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 카페에 한번 들어오시면 수익화했던 것들은 굉장히 많아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강생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분이 5개 하고 계시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수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물건당 거의 80만 원 정도씩 벌고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영상에도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 증인이거든요. 한번 그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나뵙고 싶습니다. 아, 네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어디 가세요? 여기 근처에 물건이 하나 나왔다 그래가지고 여기 물건 오랜만에 점검 온 김에 임장 한번 하고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임장이라고 했을 때 역세권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미 좀 역세권에는 네. 하시는 분 많지 않나요? 뭐 많긴 한데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건이 많아도 뭔가 차별성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잘 되더라고요. 사진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뭐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별성이 있으면 공급이 많아도 충분히 좀 수요를 잡아오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마케팅을 좀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플랫폼을 좀 활용하는 편이고, 실제로 직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요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 교육을 수강하시게 되면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매물을 여러 플랫폼에 깔기 위해서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까지 좀 알려드리거든요. 사실 제 물건은 332에만 올라가도 잘 되고 있긴 한데 좀 더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유효하거든요.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세팅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서 그 마케팅 방법이나 공실 위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분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장이 진짜 중요할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사실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손품에서 못 봤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시 한번 와서 약간 체크하는,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임장 와야지만 전대차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임장은 좀 필수적이긴 하죠. 전화로는 안 해주거든요. 꼭 임장 와서 중개사분 대면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손품 잘 파시고 그 다음에 임장 와서 설득하고 계약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거의 80~90%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하네요. 제일 중요합니다. 네. 부동산 가면은 뭐부터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보증금 월세부터 재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입주 날짜 같은 거 확인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전대차 동의, 그리고 보증금이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하죠. 한 5가지 정도 확인을 좀 합니다. 전대차 동의를 받기가 좀 까다롭다, 힘들다 할 때 맞아요. 설득하는 방법 있을까요?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전대차 동의에 대해서 꺼내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꺼내면 거부감이 중개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하고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옵션 같은 것들 분위기를 좀 풀려고 하고, 그 뒤에 마지막에 전대차 동의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그 전대차 동의를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제 명함을 이제 놓고 오는 거죠. 제 명함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신뢰가 쌓여지면 나중에 그분이 또 전화를 주기도 하거든요. 전대차 동의 된 물건들을. 그렇게 해서 저도 구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여러 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명함들을 좀 돌리시고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좀 쌓을 수 있는 말투로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된다고 하는 분들은 또 많아서
그래서 참 마인드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다녀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33M2의 장점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개 매물당 들어가는 비용도 적고 시간도 적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한 개 매물당 거의 보증금 빼고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저도 부업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부업은 사실 없습니다. 시간도 한 개 매물로 따지기는 사실 애매한데, 제가 실제적으로 6개 정도 매물 운영했을 때 하루에 30분 정도를 안 썼던 걸 보면 한 개 매물당 그걸 나눠보면 거의 10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적게 든다. 현업을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라는 시간과 공간, 이런 장점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좋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단점으로는 순수익적인 부분이 조금 작다. 왜냐면 50에서 한 7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다우점을 했던 거라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하면 순수익이 작은 그 부분도 보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1000에 40이 맞죠? 여기는 언제 가능해요, 사장님? 아무 때문에. 아무 때나 돼요? 공실이 좀 오래됐어요? 아무 올해는 아니지만 네. 차는 어떻게? 자, 한 대 45,000원.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아니면 여기 공용차는. 공연주차는 한 달 건이 파나요? 차에 따라서는 풀리긴 한데 16만 원. 보증금은 500 해도. 500 해도 돼요? 따뜻한 물은 24시간 나오고 네. 바닥은요? 바닥은 난방이 안 되고. 아, 이걸로 위에를 켜야 돼요? 그러면은 500에 45인가요? 500으로 하면? 아니요, 그냥 500에 40으로? 사람들 좀 빌려주고 이래도 돼요? 알아서 네. 하는데 네, 설명드려도 계약 돼요? 기간에는 뭐 상관없는 전대로 뭐 이런 건 안. 아, 안 돼요? 왜냐면 그런 동의를 안 해주셨다가 나중에 뭐라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뭐 동의서 같은 거를 써주시면 그런 동의서는 못 써줘요. 못 써줘요? 네. 저희가 결정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저 처음 온 매물인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했는데 저는 매번 있는 일이어서 사실 여의치 않고요. 또 이렇게 보고 다음 물건을 보고 하루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돌면 보통 한 2-3건 정도 동의를 받고 고려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저는 실패가 더 많기 때문에 보시는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여의치 않고 그냥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 살 길에 가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제가 말할 거는 다 말하고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대표님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내년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는 게 일단 목표고, 2년 내로 제 꼬마 빌딩을 사옥을 짓는 것이 그 다음 목표고요. 네. 그 다음에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 플랫폼으로 좀 뭔가 엑시트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좀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은행원일 때 삶이랑 지금의 삶 비교했을 때 어떠신지. 완전히 다르죠. 뭐 잘 아시겠지만 직장이다 보니까 아침 8시까지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이랬거든요. 그럼 사실 자기 개발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플랫폼 개발하는 것도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라서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이 가장 크고, 뿐만 아니라 은행 다닐 때보다 수익이 많아서 좀 더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떤 분한테 추천하고 싶으세요? 주부분들, 아이를 가졌는데 일거리를 찾고 계신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실 것 같긴 한데, 현업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거의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좀 직장인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앞날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33M2라는 아주 작은 사업을 만나면서 발전을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갑자기 큰 돈으로 1억, 2억 투자할 게 아니라 작은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 일환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33M2 사업을 먼저 도전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이었던 게 여기까지 발전을 해왔던 거거든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 본인의 일을 하고 싶다 말만 하지 진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첫 단추의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